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명의 물리세계 물리학 원편. 네, 오늘은 파동에 꺾이는 거. 네,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절입니다. 자, 굴절이 생기는 이유는요. 이런 굴절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매질에 따른 매질이 이제 변하게 되면요. 매질이 달라지게 되면은 속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질에 따른 속력 차이에 의해서 바로 굴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 여러분,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와 아래가 서로 다른 매질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파동이 들어갈 때 이 녀석과 아랫 녀석의 속력이 서로 달라지게 되면은 이렇게 뭐 안쪽으로 꺾이기도 하고요. 바깥쪽으로 꺾이기도 하는 이런 굴절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굴절은 매질에 따른 속력차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동의 속력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속력입니다. 자, 파동의 속력은요, 우리가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 진동수라는 것은 바로 파원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파동이 만들어지는 파원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변하는 녀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녀석은 중간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매질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 녀석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파동의 속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파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속력이 빨라졌다. 그러면 뭐 파장도 길어졌다. 그다음에 뭐 속력이 작아졌다. 그러면 파장도 작아졌다. 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진동수는 파원에서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매질에 따라서 절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예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전화로 친구한테 전화를 하죠. 그러면은 친구 핸드폰에 이제 어떤 고유 진동수로 전화를 하게 되면은, 고유한 진동수로 전화하게 되면은, 뭐 중간에 진동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학생한테, 특정 친구한테 이렇게 전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카드를 긁으면은 제 카드가, 결제된 게 그대로 변하지 않고, 중간에 변하지 않고, 카드 회사로 전송이 되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고지서가 날라온달지 이렇게 되는 것도 바로 진동수가 중간에 매질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원리를 활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이게 변하게 되면 제가 썼는데 다른 사람이 제 요금을 물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진동수의 활용 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파동의 속력을 우리가 이제 물과 소리와 빛, 세 가지 경우에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속력, 물에서의 파동의 속력은요. 자, 물은 깊은 곳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얕은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깊은 곳과, 얕은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가 더 속력이 빠를까요? 바로 깊은 곳이 속력이 더 빠릅니다. 자, 그 이유는 얕은 곳 같은 경우는 바로 지면과의 마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흐르는데 바로 이제 파동이 전달되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면과의 마찰이 없는 깊은 곳이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깊은 곳과 얕은 곳으로 가게 되면서 물도, 이런 물결파도 바로 굴절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음파입니다. 음파. 자, 우리는 음파를 소리라고 하죠. 소리. 아임스 소리. 재미없네요. 베비암 소리. 재미없습니다. 자, 소리는요. 소리는 고체와 액체. 자, 그 다음에 기체 중에서 기체 중에서 어디가 속력이 가장 빠를까요? 자, 여러분, 음파 소리는 전달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전달 물질 없이는 절대 전달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달 물질은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 매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력이 빨라집니다. 어디가 속력이 제일 빠르겠습니까? 네, 매질이 빽빽한 고체가 제일 빠르겠고요. 매질이 그 다음 많은 액체, 그 다음 기체, 이 순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에디슨 전기문 읽어보면 이게 나옵니다. 네, 호기심이 많은 에디슨은 가만히 있으면 기차 소리가 안 들리는데 기차 레일에 길을 대고 들리면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기차 레일이 고체이기 때문에 바로 기차가 오는 소리를 더 빠르게 들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온도에 따른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에 따른 우리가 속력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매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매질도 빨라지기 때문에 속력도 빨라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음파는 고체, 액체, 기체 순서,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빨라진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어서 빛의 속력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입니다. 자, 빛. 자, 빛 같은 경우는요, 소리와는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빛은요, 매질이 없다 하더라도, 전달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전달되는 게 전자기파, 빛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이 빛은 오히려 매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방해가 됩니다. 전달 물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녀석이 방해를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매질이 없으면 없을수록 빠릅니다. 매질이 없는 거 뭡니까? 바로 진공이 있고요. 진공이 있고요. 진공에서 가장 빠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체, 그 다음에 액체, 이런 순서대로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공에서 기체, 기체에서 액체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꺾이게 되는 바로 파동의 굴절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빛을 한 김에 굴절률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굴절률도 우리가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절률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N이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굴절률은 말 그대로 얼마만큼 굴절이 잘 되느냐, 굴절의 비율, 굴절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굴절률의 기준이 되는 것은요, 바로 빛의 속력이 바로 굴절률의 기준이 됩니다. 자, 빛의 속력. 자, 이 C를 보고 이제 빛의 속력이라고 하는데, 이 빛의 속력, 단순 빛의 속력이 아니고 어디에서? 바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대비 이 녀석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그 매질에서의 속력 V가 얼마만큼 되는가? 이게 바로 굴절률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보다 빠른 물질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는 C보다는 무조건 작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굴절률은 반드시 1보다 커야 되고요. 만약에 이 속력 V조차 바로 이제 진공에서의 비속력이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한해서는 1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굴절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 굴절을 한번 더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굴절의 법칙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그냥 꺾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체계적으로 수식화되어 있는 바로 굴절의 법칙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굴절의 법칙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 굴절의 법칙을 바로 스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넬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한번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매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다른 매질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위쪽은 공기고요. 아래는 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갑니다. 빛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빛이 공기에서 물로 들어갑니다. 매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꺾이게 되는 바로 굴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얼마만큼 굴절이 잘 일어났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각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각도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바로 이 세로선인 직각이 되는 세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 세로선, 수직이 되는 이 세로선을 보고 우리는 법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선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빛, 입사하는 빛을 보고 우리는 이 각을 보고 바로 입사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물론 전부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는 반사하는 녀석도 생길 겁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일부는 반사하게 되는데, 이때 반사하게 되는, 이 법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사하게 되는 이 각도를 보고 우리는 반사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입사각과 반사각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걸 보고 이제 반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은 무조건 같다. 이거를 반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때 들어가서 굴절돼서 들어가는 이때의 이 각도를 보고 우리는 무슨 각이라 하냐면은 바로 굴절각이라고 한다라고. 굴절각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체계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공기 중에서 물로 빛이 들어갔습니다. 공기랑 물, 기체와 액체, 빛의 속력. 아무래도 공기 쪽이 속도가 더 빠르다가, 물로 오면은 아무래도 속도가 더 느려지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공기에서 물로 오면서 이런 속도차 때문에 굴절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속도 공식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다. 물도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공기든 물이든 이 진동수는 서로 같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냥 따로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때 공기에서의 속력은 빠르고 물에서의 속력은 느리다라는 것은, 자, 공기에서의 파장은 큰데 물에서의 파장은 느리다라고 역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 공기는 1, 물은 2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1, 여기는 2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진동수는 1, 2 이렇게 붙여봤자 어차피 같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나눠서 분소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V1이라는 것은 바로 람다 2분의 파장분의 바로 파장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녀석을 한번 이렇게 동그란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글자가 좀 겹칠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보면요. 자, 이때 원의 반지름 이 두 녀석의 길이는 같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 길이는 길고 이 길이는 짧네요. 그쵸? 마치 속력과 파장의 비처럼요. 그리고 이 길이는 여러분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이는 바로 사인의 비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인의 비로 표시하면은 바로 이 각도를 예를 들어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세타 1, 이 각도를 세타 2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법칙화시켜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이 시기, 바로 굴절에 대한 수식, 굴절의 법칙, 이게 바로 스넬의 법칙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물리 2에 있던 내용이 물리학 1으로 내려온 범위라서 조금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굴절의 법칙을 내용을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굴절의 현상까지 하고 우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절의 현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했던 거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는 공기고요. 네, 밑에는 물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꺾이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빛이 꺾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빛이 항상 어떻게 간다고 알고 있죠? 빛이 직진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녀석인데 우리는 이 녀석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깊은데 훨씬 더 얕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엔 얕기 때문에 얕은 물이다 하고 점프해서 들어갔다가 깊어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굴절 때문이라도 여러분 물놀이 안전에 다시 한 번 더 조심을 해뒀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막이라고 칩시다. 사막이니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사막입니다. 자, 사막에서 아래쪽은 보통 이제 사막 위에 모래는 굉장히 뜨겁죠.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차갑습니다. 그렇죠? 자, 아래는 뜨겁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속력이 빨라지겠죠. 하지만 차가운 녀석은 속력이 느려집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빛은 어떻게 됩니까? 아래는 뜨겁기 때문에 많이 가고 위에는 차갑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커브를 틀게 된다.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 차가운 쪽은 좀밖에 안 가고 뜨거운 쪽은 많이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커브를 트는 모양이 이해가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빛이 이렇게 휘게 되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구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있네요. 위에 구름이 있는데 우리는 위에 구름이 있는지도 모르고 마치 어디에 구름이 있는 것처럼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아래에 구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사막에 구름이 있는 마치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굴절 가장 간단한 건 여러분 렌즈가 있겠죠. 여러분이 쓰는 안경 이렇게 뚱뚱한 볼록 렌즈가 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오목 렌즈가 있습니다. 자,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빛을 모으고 있죠. 이렇게 빛을 모으는 역할. 그래서 빛을 모아서 돋보기로 신문지도 태우고 요즘은 그런 장난 많이 안 치죠. 볼록 렌즈는 오목 렌즈는 이렇게 빛을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렌즈로 이렇게 빛을 굴절시키는 것도 역시 굴절에 대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지면이 있습니다. 자, 지면이 있고요. 자, 이쪽은 낮. 이쪽은 이제 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과 밤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에는 상대적으로 바닥이 뜨겁네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쪽이 차갑습니다. 밤에는 바닥이 차갑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때 바닥에 깔고 자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밤에는 상대적으로 위쪽이 뜨겁습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뜨겁기 때문에 많이 이동하고요. 차갑기 때문에 좀밖에 못 갑니다. 뜨겁기 때문에 많이 이동하고요. 차갑기 때문에 좀밖에 안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낮에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어떻게 됩니까? 위쪽으로 바로 휘게 되고요. 굴절이 일어나게 되고요.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차갑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휘게 됩니다. 밤에는 이렇게 소리가 퍼지지 않기 때문에 다 지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싸우는 소리, 깨트리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들이 밤에는 훨씬 더 잘 들리기 때문에 아파트나 어떤 그 공동주거에 사는 친구들은 저녁에는 조금 더 정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 말이 있습니다. 낮에는 위에 있는 새가 듣고요. 밤에는 바닥에 있는 쥐가 듣는단 말이 있습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이 속담의 뜻은 빛은 굴절이 된다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속담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많이 공부했습니다. 빛의 굴절, 현상 5가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굴절의 법칙, 스넬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스넬의 법칙, 단순 굴절은 꺾이는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파동의 속력, 물, 소리, 빛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그 다음에 파동이 굴절되는 이유는 매질에 따른 속력 차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김광배의 물리세계, 네, 물리학 원편, 파동의 굴절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용이 어려운 만큼 네, 방법은 없네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네, 수업을 재생해서 듣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특별히 더더욱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